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아파트 분양 물량을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분양 물량 같은 경우에는 내 돈이 하나도 들지 않는다는 그런 장점이 있기도 하지만 시간이라고 하는 리스크가 많이 걸릴 수도 있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하실 것 같은데요. 고향 창릉에서 분양하는 아파트 분양 물량 소개를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성배 TV 보동과 텐데크 오늘은 3기 신도시 고양 창릉 S5, S6 블럭에 대한 분양 정보를 여러분들한테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창릉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핵심적인 입지에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는 그런 아파트 분양 물량입니다. 그리고 3기 신도시 사전 청약 물량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좀 단점적인 부분들 중에 입주가 좀 늦어질 수 있다는 그런 단점적인 부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3기 신도시 고양 창릉의 S5블록과 6블록에 정보를 전달해 드리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좀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업 개요를 한번 살펴보면은 위치는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에 위치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물량 같은 경우에 공공분양으로서 사전청약 물량입니다. 그래서 서두에 먼저 말씀을 드리면 가점제나 추첨제가 있는 물량이 아니고요. 사전청약 물량 중에 민간 사전청약이 아닌 공공분양 형식의 사전청약이기 때문에 이제 납입금액이 많은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청약통장에 납입금액이 많이 납입이 되어 있으신 분이 아마 당첨 확률이 높으신 그런 분양 물량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고양 창릉 S5블록 같은 경우에 718세대, 그리고 고양 창릉 S6블록 같은 경우에 407세대가 이제 분양을 할 예정입니다. 이 고양 창릉 같은 경우에 S5블록은 51제곱미터 59, 74, 84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S6 블록 같은 경우에는 59, 74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보면은 이제 대형 평수들이 있는 아파트의 분양 단지들이 가격 상승 여력이 큽니다. 단지 이 자료만 봤을 때는 84 타입이 있는 S5 블록, 그리고 S5 블록이 세대수도 더 많았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단편적인 자료로 본다면 S5 블록이 더 좋다고 볼 수가 있겠지만, 이제 입지적인 측면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청약 예정 시기가 2025년 1월 15일 경으로 예정이 되어 있고, 입주 시기가 S5블록 같은 경우에는 2027년 10월, 그리고 S6블록 같은 경우에는 2027년 7월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시기는 더 미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지금 토지 부상에 대한 부분들도 아직 다 진행이 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민간 사전 청약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빠르게 입주를 할 수 있는 개연성이 있겠지만, 이 사전 청약, 공공 사전 청약 같은 경우 이 고양 창릉 지구는 기간이 좀 미루어질 수 있겠다는 부분들을 청약하시는 분들은 염두에 두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조금 더 첨언을 드리자면, 그래서 이 고양 창릉 S5블록과 6블록이 좋습니까 나쁩니까 라고 말씀을 드린다면은 사람의 사정에 따라서 틀리겠죠. 지금 당장 입주를 해야 되는 분들, 그런 분들한테는 시기가 미뤄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물량은 좋은 물량이 될 수가 없겠고요. 그리고 자금이 지금은 없지만은 추후에 먼 미래에 내가 자금을 모아가지고 입주를 할 수 있는 그런 목표를 세우시는 분들이라면 이 사전청약 물량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물량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현 상황을 좀 보시고 판단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통망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양 창릉 S5와 S6 블럭의 위치가 이제 이 고양 창릉 지구의 중앙 부분에 이렇게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다른 것은 볼 거 없어요, 여러분. GTX A 노선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GTX A 노선이 관통하는 곳에 고양 창릉 지구가 이제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GTX B 노선과 C 노선과 틀리게 A 노선은 착공이 이제 돼 있고, 그리고 빠르게 완공이 될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GTX A 노선을 이용하게 된다면 서울로의 접근성을 빠르게 향상시킬 수 있다는 부분이 이제 강점이고요. 그리고 나서도 이제 주변에 지하철 역사들을 지금 이용할 수 있는 역들이 있죠. 경의중앙선이라든가, 그리고 3호선을 일부 이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한강변을 끼고 있기 때문에 좀 거리적인 측면은 있지만은 그래도 이런 쾌적성까지도 플러스 요인이 되는 그런 핵심적인 입지의 분양 물량이라고 보여집니다.
토지 이용 계획도를 보시면 고양 창릉 S5블록하고 S6블록이 공공 분양입니다. 그래서 공공 분양인 5블록하고 6블록의 위치가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A4블록인 신혼 희망타운의 물량도 이제 분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개의 물량들을 여러분들께서 관심 있게 보시면 좋겠고, 고양 창릉 지구의 S5블록과 6블록을 중점으로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정보를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창릉역이 생기는 곳, 정확한 역사의 위치를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은 창릉역이 생길 수 있는 곳하고 인근해가지고 이 아파트의 분양 물량이 이제 분양한다고 보시면 되겠고, 이렇게 천이 흐르고 녹지 공간이 굉장히 풍부합니다. 그리고 S6블록 같은 경우에는 초중고를 인근에서 바로 다 끼고 있다는 그런 부분이 강점인 것 같아요. 그리고 S5블록 같은 경우에도 초중고를 모두 다 이용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S6블록이 이러한 학군에 있어서는 그 거리가 좀 가깝다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체계적으로 개발이 되는 그런 계획도시이기 때문에 자족도시, 그리고 일자리 수요까지 같이 겸비한 그런 곳이기 때문에 이 창릉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관심을 가질 만한 그런 입지이고 신도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우려스러운 것은 시간이라고 하는 기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수 있다는 게 최대 단점이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 중에 내가 자금이 어느 정도 마련이 되어 있고 지금 현재 내 집 마련을 하기 위해서 아파트 청약이나 경매나 아니면 구축의 매입을 고려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라면 이 사전 청약 물량은 맞지 않는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간이 많이 미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하지만 내가 모아둔 돈도 별로 없고, 그리고 지금 현재 공공 분양을 통해 가지고 특별 공급의 조건은 되는데 추후에 내가 분양을 받아도 괜찮다라고 하시는 분들, 또 지금 현재 부동산의 가격이 조정을 받으면서 추후에 가격이 떨어질까 봐 좀 불안하다,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점에 이 공공 사전 청약을 통해 가지고 예약권 형태의 내 집 마련을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입지적인 측면, 부동산의 입지적인 측면에서는 굉장히 우수한 곳의 아파트 분양 물량이라고 생각이 들고, 굉장히 정말 탐나는 곳에 분양하는 곳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단지 배치도를 본다면 S5블록과 S6블록인데요. 그렇게 특이한 사항들은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최근 같은 경우에는 공공분양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상에 주차장을 넣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이제 지상에 주차장은 없는 모습이고, 그리고 계획 도시인 만큼 녹지 공간도 굉장히 풍부하게 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쪽이 남쪽인데요. 남동향과 남서향으로 이렇게 아파트 배치가 된 것 같고요. 이 S6블록 같은 경우에는 남서향에 배치가 많이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평면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1 A타입이고요. 고양 창릉 S5블록에서 적용되는 타입인데요. 51제곱미터인데도 불구하고 공공분양치고는 굉장히 잘 설계가 된 것 같습니다. 침실 1과 침실 2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 알파 공간이 있습니다. 굉장히 작아 보이긴 하지만 그래도 추가적인 공간이 있다는 것은 장점이고요. 51 타입인데도 불구하고 드레스룸이 작지 않습니다. 그리고 파우더룸까지도 잘 구성이 된 모습이고, 맞동풍이 가능한 그러한 판상형의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환기성이나 채광 효과가 좋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관으로 진입했을 때 양쪽에 이제 신발장이 있는 모습이고, 발코니도 네모 반듯하게 굉장히 큰 모습이에요. 그래서 51 타입 치고도 굉장히 잘 빠져진 그런 평면 구성이라고 보여집니다. 59 A타입의 평면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양 창릉 S5블록의 59 A타입 같은 경우에 포베이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침실 1과 침실 2, 침실 3, 그리고 드레스룸도 디귿자로 잘 빠져 있습니다. 59 타입인데도 불구하고 드레스룸이 작지 않은 규모인 것 같고요. 파우더룸도 잘 구성이 되어 있는 모습이에요. 발코니 면적 잘 빠져 있고요. 현관으로 진입했을 때 현관에 팬트리 공간이 있습니다. 또한 주방 같은 경우에 공간이 상당히 넓어 보이거든요. 제가 봤을 때 59 A 타입 치고는 59 타입 치고는 굉장히 잘 빠진 평면 구성이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고양 창릉의 59 A 타입, 59 타입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4명의 가족, 4인 가족이 있어도 충분히 거주할 수 있는 그런 주거 공간을 확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 공공사전청약 같은 경우에는 이 주택형을 선택을 하고 타입까지는 선택을 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여러분들께서 이 부분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74 타입 고양 창능 S5 블록의 타입을 보면은 여기도 포베이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침실 1과 침실 2, 침실 3, 그리고 여기 알파 공간까지 있습니다. 알파룸이 있고 드레스룸도 작지 않은 규모로 보여지고요. 파우더룸의 구성도 잘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관으로 진입했을 때 현관의 이 공간이 굉장히 커 보입니다. 이 현관 팬트리의 공간이 크면서 알파룸 공간까지 있기 때문에 74 타입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봤을 때 84 타입과 거의 맞먹는 그런 면적을 확보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발코니 면적도 네모 반듯하게 잘 구성이 되어 있어요. 공공 사전청약 물량 같은 경우에는 이 평면 구성이 굉장히 우수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84A 타입 같은 경우에 고양 창능 S5 블럭인데요. 포베이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리고 침실 1, 침실 2, 침실 3으로 되어 있습니다. 알파룸 같은 경우에 굉장히 큰 규모의 방으로서 활용이 가능할 것 같고요. 안방에 드레스룸 잘 구성이 되어 있고 파우더룸도 잘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현관으로 진입을 했을 때 현관 팬트리 공간도 잘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이 84A 타입 같은 경우에는 민간건설사와 비교를 한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잘 구성이 된 평면도라고 보여지네요. 59A 타입 고양 창능 S6 블럭의 평면도도 보시면은 앞서 살펴본 그 S5 블럭하고 거의 유사한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포베이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 59 타입이지만은 평면 구성이 잘 배치가 된 것 같습니다. 드레스룸의 크기라든가 그리고 현관 팬트리라든가 주방의 공간이 굉장히 넓다고 느껴집니다. 이 공간이. 그리고 포베이 혁신 평면이기 때문에 굉장히 잘 빠진 평면 구성이라고 보여지네요. 74A 타입의 고양 창능 S6 블럭 같은 경우에도 앞서 살펴본 S5 블럭과 거의 흡사한 타입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도 다시 한번 강점적인 부분만 본다면 현관으로 진입했을 때 현관의 팬트리, 그리고 74 타입인데 알파룸이 이렇게 있다는 게 굉장히 혁신 평면이라고 보여집니다. 제가 봤을 때는 84 타입 못지않는 그런 평면이라고 보여지고 드레스룸이나 파우더룸도 잘 구성이 된 것 같아요. 평면 구성은 굉장히 공공사전청약인데도 불구하고 이대로만 지어진다면 정말 우수한 평면도라고 생각이 드네요. 신청 자격 및 선정 방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부분들을 좀 살펴볼 건데요. 일단은 여러분들께서 선정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3년 이상 기간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서 저축 총액이 많은 분을 당첨자로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매월 최대 10만원까지 인정 금액을 확보를 하신 분들 중에 금액이 많은 분들을 당첨자로 선정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공공이나 민간 사전청약 중에는 한 건만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전청약 물량하고 민간 사전청약 같은 경우에 지금 제가 영상으로 다루었던 검단 신도시의 3개의 물량, 그리고 평택의 1개의 물량 같은 경우에 당첨자 발표일이 틀리다면은 여러분들께서 청약 신청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 부분들은 제가 찍어 놓은 영상을 좀 참고하셔가지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신청자 및 신청자와 동일 세대 내에서 1인 이상이 사전청약 입주자 모집, 단지 중복청약 및 교차청약 시 모두 무효가 된다. 이 얘기는 이제 공공 같은 경우에는 한 개의 블럭을 신청해야 되지 다른 물량들과 중복 청약을 하게 되면은 안 된다는 그런 내용이고요. 그리고 특별 공급하고 일반 공급은 중복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중복 청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체크를 하시고 여러분들한테 맞는 그런 분양 물량들을 청약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입주 자격 요건을 간단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마다 자격 요건이 다 상이할 거기 때문에 제가 간단히만 보시면, 이와 관련된 모집 공고문 제가 운영하는 네이버 카페에 모집 공고문을 올려놓을 테니까 자료가 필요하신 분들은 제가 댓글 창에 카페 주소를 남겨 놓을 테니까 거기에 들어와서 다운 받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필요한 정보들을 취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공분양 같은 경우에 이제 일반 60제곱미터 이하 같은 경우에는 자산의 기준을 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준을 부합해야지 청약 신청하는데 이제 불이익이 없을 거고요. 그리고 신혼부부라든가 생애 최초, 다자녀, 노부모 부양, 이러한 조건들이 다 상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조건들에 맞춰 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떠한 특별공급 조건이 맞는지 일단은 선택을 해 보시고, 이렇게 특별공급 조건에 부합하게 되시는 분들은 특별공급에도 청약 신청을 하시고 일반 공급에도 청약 신청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다만 이 물량 같은 경우에는 공공분양이기 때문에 85%가 특별공급의 물량들로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 공급의 조건이 되시는 분들이 더욱더 많은 물량을 확보할 수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소득에 대한 부분들도 이 해당 사항에 따라서 월 평균 소득의 몇 퍼센트 이하인지가 다 상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집 공고에 나와 있는 그런 가격 표를 보시고 월 소득 표를 보시고 여러분들께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신혼희망타운 같은 경우에도 공통적인 부분 외에 신혼부부라든가 예비 신혼부부, 한부모 가족 같은 경우에는 조건이 틀리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께서 참고하시면 되겠고, 신혼희망타운 같은 경우에는 총 자산의 기준이 틀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들께서 좀 면밀하게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양 창릉의 지역 우선 공급에 대한 기준을 보시면은 이제 입주자 모집 공고일 2021년 12월 29일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 당해 지역 같은 경우에 30%의 우선 공급 비율이 할당이 됩니다. 고양시 1년 이상 거주자, 그리고 사전 청약 공고일 현재 고양시에 거주하면서 본 청약이 이제 공고일이 진행이 될 건데, 본 청약까지 1년 이상 거주 예정인 자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년을 다 채우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추후에 이 입주자 모집 공고일 이후로부터 거주를 하면서 1년 이상 거주 예정인 자도 당해 30%의 우선해서 청약 신청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경기도에는 20%, 그리고 수도권에는 50%로 30%, 20%, 50% 나누어서 수도권 거주자들도 청약 신청을 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께서 잘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분양 일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공급 같은 경우에는 1월 10일부터 1월 14일까지 접수를 할 수 있으니까는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일반 공급 1순위 같은 경우에 해당 지역 거주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무주택 기간 3년 이상, 납입 인정 금액 600만 원 이상인 자는 1월 17일에 청약 접수를 하면 되고, 1순위 전체는 18일에 접수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경기도 및 기타 거주자 같은 경우에는 1월 19일부터 1월 21일까지, 그리고 일반 공급 2순위 전체는 1월 24일에 접수를 받고, 당첨자 발표일은 1월 17일이니까 많은 분들이 영상을 보시고 청약 당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분양 가격하고 제 생각을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분양 가격은 이제 추정 분양 가격이기 때문에 분양 가격은 다소 올라갈 여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간이 굉장히 미뤄질 수 있는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이 사전 청약의 물량이 핵심적인 입지에 있다고 해가지고 무작정 기다리는 것만이 답이 아닐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여건에 따라 가지고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고, 51제곱미터 같은 경우에 4억 1,500만원, 그리고 59제곱미터 4억 7,900만원, 74 같은 경우에 5억 9,400만원, 84 타입이 6억 7천만원의 S5블럭에는 추정 분양가가 책정이 되었고요. 고양 창릉 S6블럭 같은 경우에는 59제곱미터가 4억 9,800만원, 그리고 74제곱미터 같은 경우에 6억 2천만원의 분양가격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84 타입을 기준으로 본다면 인근에 있는 그 원흥 호반 베르디움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한 9억 정도의 아파트 시세가 지금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보다 높은 호가들도 있지만 시세가 형성되어 있고, 이제 GTX와 연관해서 킨텍스 같은 경우의 아파트 단지들을 본다면 뭐 14억에서 15억까지도 합니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 창릉 지구의 입지가 GTX가 완공되게 된다면 서울의 접근성을 빠르게 향상시킬 수 있거든요. 그리고 체계적으로 이렇게 짓는 신도시이기 때문에 인프라 시설들이 만약에 확충을 하게 된다면 굉장히 좋은 도시가 될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그리고 지금 분양을 하는 3기 신도시 중에 이제 하남 교산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핵심적인 입지에 있지만, 이 창릉도 굉장히 좋은 입지에 있다고 저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런 가격이 부담스럽지만은 사전 청약이기 때문에 돈이 하나도 안 드는다는 거죠. 당첨이 될 수 있다면 일단 사전 청약을 통해 가지고 예약권 형태의 내 집 마련을 하시고, 그리고 추후에 다른 일반 물량 같은 경우에 나왔을 때 이 공공 사전 청약 같은 경우에는 청약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민간 사전 청약 같은 경우에는 민간 사전 청약에 당첨이 되면 이제 그 당첨된 지위를 포기하고 통장이 부활을 하게 되면 이제 민간 분양을 넣을 수가 있는데, 이 공공 사전 청약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리스크가 없으니까 우리 구독자분들 중에 조건이 되시는 분들은 사전 청약 일단은 신청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제가 봤을 때 59 타입이 너무나 매력적이었거든요. 그리고 5억이 안 됩니다, 지금 보면은.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제 물량이 많은 것을 본다면은 좀 지우고 한번 설명을 드려본다면, 제가 봤을 때 59 타입 같은 경우에는 이제 304세대, 그리고 S6블록 같은 경우에도 306세대예요. 그래서 59 타입 같은 경우에는 평면 구성도 굉장히 좋았고 가격도 굉장히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 또한 포베이로 잘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물량들은 여러분들께서 좀 관심을 가지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도 마지막까지 제 영상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오늘 제 영상이 처음이신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신 분들은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알람 신청까지 해주시면 제가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